심재철과 전여옥의 안전 빵빵.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보수 이래야 재집권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앞을 내다본다는 게 쉽진 않지만은,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저희 한국당이 대단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정권으로서는 사법부 잡았죠. 네. 헌법재판소 잡았죠.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국회 야당인 거죠. 따라서 네. 한국당만 잡으면은 완벽하게 잡는데 이걸 어떻게 잡느냐. 바로 네.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 이걸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날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내년 상황이 그렇게 그러나 네.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네. 바로 클린턴이 얘기했듯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네. 이 바보야. 예. 네. 경제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내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소득주도 성장 안 바꾼다 했거든요. 네, 네. 따라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못 바꾸기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더욱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반감, 한국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캐시님 심재철이 진짜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순나님은 제가 왔다 갔다 하냐? 저는 절대로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저는 잘못하면 잘못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가 잘못하면 더 확실하게 보수의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저처럼 일관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심재철 의원님 지금 다 걱정을 하는데, 내년 총선에 지금 이제 그 공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제일 걱정이고, 아무리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면 어떡하냐, 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보수가 지금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이상한 선거법 아래 치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에 친박연대처럼 이 미니 한국당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고민해 보셨죠? 당연히 보수 네. 통합은 해야 됩니다. 네, 네. 저희들에게 남은 게 대단히 큰 숙제고, 네. 그래서 이 보수 통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어떤 순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 네, 것인지, 네. 이것은 좀 더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보수 통합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고, 네. 저희들이 쪼개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음. 지난번 공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재철 의원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아무튼 이 공천을 두 번째로는 잘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분쇄를 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놔두면은 네. 작은 정당들이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 20대 선거 국회 총선에 나왔던 정당이 네.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 무려 21개 정당입니다. 한 30개 나오겠네 이번에. 이름도 예. 없는 21개 정당인데, 진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정당이네요. 이번 연동형 비례제가 네. 되면은 전국적으로 3% 이상이면은 의석을 갖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뭐 환경을 내걸고 뭐를 내걸고 네.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와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정당이 꽤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갈갈이 진짜. 그렇죠.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집권 여당에서 모아서 집권 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반수로 차지하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계산인데,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좌절시키느냐, 네. 이게 대단히 큰 숙제가 됩니다. 네. 참 이게 근데 전략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이나 몇 분 같은 분들이
정말 얘기를 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광주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엄청난 이제 수모를 겪고 뭐 돌 맞고 막 욕설 듣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이 심재철 의원은 이 광주 출신입니다. 자, 광주, 전라도와 호남과 자유한국당, 호남과 보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는 호남 분들이 물론 그건 좌파 분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좀 뭐 유감스러운 네.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그렇죠. 노선을 바로잡고 네.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는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진짜 그 보수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재철 뭐 만세, 심재철 삭발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재철 의원은 잘생겨가지고요. 이 머리를 이렇게 밀면은요. 아, 진짜 용모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은 잘생겼으니까 예, 삭발 좀 하세요.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왜 삭발하고 또 이렇게 좀 이 베이스 캠프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야지. 지금 이렇게 도니까 지금 호남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 수모를 당하고 돌 맞는 거 아니냐 좀 전략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전국 일주 투쟁을 차근차근 좀 하자.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네. 거점 투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오전 이동, 오후 이동. 거점 투쟁이 중요한데. 예, 네. 그렇게 지금 해 나가자라고 지금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이제 그 삭발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정권이 진짜 무지몽매한 이 좌파 독재라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인데 저는 이렇게 뭐 자학적인 저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해적인 저항은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과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네. 그래서 그 방법의 효과적인 네. 측면,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싸워야 될 때라서 지금 머리를 이렇게 삭발할 때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제 심재철 의원도 고려하신다 하는 게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생각하시느라고 이제 물론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에 어떤 검토할 사람을 때 그렇죠. A에서 Z까지 모든 방안을 다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자 심재철 의원님 지략이 좋으시니까 자 이렇게 기대가 된다.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공천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좀 투쟁력 있는 사람을 좀 공천해줬으면 투쟁력이다.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그동안에 지금 쭉 정당 활동을 보면서 네. 아는 건 많이 아시는데 네, 너무 네. 얌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밖으로 뛸 때 뛰지 않는 아. 그리고 움직일 때 움직이지 네.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었으니까 네. 투쟁력을 최우선적으로 좀 두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성을 갖춘 사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대표성. 예, 그래서 고구마 줄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아, 고구마 줄기. 예, 한 사람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줄줄이 좀 딸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확장력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그 확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선택을 좀 우리 해주셨으면 안영환 의원이면은 우리 확장력이 있는데 이 저기 쫙 저기 안방집이 우리 이제 7만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확장성이 곧 이제 상징성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의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외성. 예.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저런 카드가 있었네. 맞다.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시선이 네. 확 빨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카드를 어떻게 의외성 누구를 카드 준비하느냐. 누가 좋을까요? 정말 그거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 네, 심재철 의원님 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아직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아주 좋은 카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찾아내야죠. 그렇습니다. 추쟁력, 그다음에 대표성, 의외성. 예. 뭐 하나만 덧붙여 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뭘까요? 지금 이제 전효옥 진행자 같은 네.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멀티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티 아이고 인재? 무슨요. 아닙니다. 자, 이현주 빨리 입당시켜야 된다. 백경님이 그러시는데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시지 않을까요? 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뭐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청료 안 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전에다가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분이 제 블로그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누가 저보고 홈쇼핑하라고 그럴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펭귄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보수 정당 지지하는데 공천을 정말 개떡같이 해가지고 맨날 예. 기쁜 마음으로 보수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저 참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총선도 총선이지만 정말 재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수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보수 이래야지 재집권할 수 있다.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자, 지금 자유진실님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TV 안 본다고 하면 시청료 빼줍니다. 제가 했던 방법보다 더 간단하네요. 이 KBS 정말 안 됩니다. MBC도 진짜 가슴 아프죠? 예, 그럼요. 친정인데. 예, 저도 예. 가슴 아파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청료 안 내야 된다. 저야말로 KBS가 친정인데요. 자, 폴 변님께서 US 달러 100불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100불이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 뭐 12만 원, 11만 원 하고 상대가 알 정도로 참 대단한데요. 진짜 보면은요, 화폐 그 개혁이라든가 또는 지금 막 이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저도 또 불안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네. 가능성 측면에서는 지금 주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할 게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요.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의도로 이 집권 세력에서 혹시 할지도 모르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정치적인 의도가 꼭 이 사람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는다. 네. 그래서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네.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좀 그렇죠. 어려운 얘기를 쓰고 네. 있죠. 그러나 어쨌든 화폐 특히 환율 요즘 변동이 좀 심상치 않은데 문제는 네. 그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 타격을 미친다는 게 네. 우선 즉각적인 큰 영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못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행을 해줍니다. 시청료 안 내는 거 010-5580-4406 여기다 전화하시면은 대행해 주는데요. 자, 카프카님께서 지금 환율이 1168원이나 글쎄 또 올랐네요. 제가 환율에 지금 관심이 없어갖고 이러는데 1070.4원. 이야,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은 디플레이션 정부로 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잃어버린 20년 일본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했는데 디플레이션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IMF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문제 여러 가지로 보셔서 내가 먹고 살 거는 각자 도생해서 정말 이 좌파 강정기를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도 나가보세요, 좀. 글쎄요, 뭐 누가 지금 네. 될지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네. 않고요. 네. 우선 지금 필요한 게 내년 총선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당 넘어서 과반수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네. 네. 일당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과반수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악법들을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들을 뜯어 고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네. 그때 이제 대선 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재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너지면은 계속 무너지고 문재인의 2기 집권이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 사회주의로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 네. 저는 그런 큰 걱정을 속수무책이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저 민주당이 제1당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뭐 짜투리 정당, 특히 정의당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제가 심재철 의원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총선의 공천이 뭐 취미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하자면 이거는 전사들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독립투사 정말 어떻게 보면 전투사들을 우리가 저기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을 네, 검투사. 예, 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그 거품을 물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먹을 쓰고 더 시크릿님 자유한국당 총선 압승 시드라님 이겨도 압승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어벤져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자 내년 총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희망 좀 주세요. 저 경제 너무 폭망이니까 뭐 그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네. 지금 저희들은 지금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이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저희들이 광화문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국민 속으로 저희들이 잘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보강이 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당이 드디어 이제 그 전투 역량을 갖추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면은 훨씬 더 지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전국 일주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싸움, 곧 패스트트랙 싸움을 하면서 얻은 성과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유대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나가 됐다면서요. 예, 유대감을 확인하고 예전에 싸워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이 뭔지를 그렇습니다. 범생이들이 알게 됐군요.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행동으로 조금 더 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희망적인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막 심재철 의원님 꼭 다음에 당선되셔야 된다 막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국회 부의장의 5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홀로 투쟁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정말 투쟁력을 제고시킨 심재철 의원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이제 조금 해주시면 심재철 의원이 이제 답을 시간이 오바됐지만 하실 겁니다. 자, 유시민이 심재철 너무 애쓴다, 그만해라 이랬는데 짤막하게 유시민한테 이렇게 페이백 한번 하시죠. 한마디만. 저는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객관적인 사실로 당시에 이래 했었다라는 사실로서 얘기를 한 거니까 바로 그런 점들은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어느 것이 감정으로 포장되고 예능으로 위장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건 아십니다. 그리고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 뭐가 맞지?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아시죠? 그런 거. 빼박이죠. 네. 자, 심재철 의원이 점잖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시민아, 나는 네가 1980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지난 여름 그때 봄날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빈 양님 모두들 이제 화이팅. 정말 이 정말 프락치 사건으로 유시민이 징역을 산 겁니다. 무슨 민주화 운동으로 저기 징역을 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유시민 의원 얘기 나오면서 배경 사진으로 흰색 수의 입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80년 사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84년 뿌락치 때 1년 반인가 1년 받아가지고 그때 뿌락치 사건 때 징역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럼 가짜 아니에요? 그건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사진을 쓰고 있고 본인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저도 몰랐어요. 80년에 그렇게 징역 살았던 그렇게 험하게 징역 살았던 모습인 양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얀 수의 입고 완전히 민주화 운동에 뭐 투사, 열사 뭐 이런 것처럼 했던 것이 1984년 그 M1 사람 패가지고 린치해가지고 들어갔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때 그 사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진 그러면 자기가 이걸 바꿔야죠. 그걸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이거야말로 그러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대박 진짜. 지금 레빈양님이 대박. 도라에몽님이 이런 진실이 맞아요. 림 제시카님 이 얘기 많이 퍼뜨려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럼 그거를 심재철 의원도 좀 많이 퍼뜨리시지. 저 지금 알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카스텔라님 그래서 백바지를 좋아하는군.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속이고 자기네들한테 요만큼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다 입 다물고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냥 물어뜯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유시민이나 또 좌파 쪽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뭐 거기에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뭐 무한 책임이 있다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회주의자. 84년에 그 수의 입은 거를 80년에 서울의 봄에 수입인 민주화로 프락치에 이 린치를 해갖고 고문을 했던 그걸로 징역 산 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한 거. 진짜 파렴치입니다. 파렴치. 로시빌님하고 저하고 막 그냥 같이 나가네요. 파렴치네요. 자 오늘 이 심재철 의원이 여러분과 귀한 시간 또 정말 고마워요. 그 예정을 저한테 생각해갖고 이렇게 후진 스튜디오 오니까 전역에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참 고생한다. 쟤 왜 저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전에 방송을 하셨으니까 그 특기를 살리셔서 이런 유튜브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예. 사명감 갖고. 예. 그리고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진실을 제대로 네. 알리는 것,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구독자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분들 네. 대단히 진짜 고맙죠. 진짜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진실이 확보되고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강화되는 것이죠. 네. 자, 오르맞습니다. 남궁영진님께서 좌파들은 연기를 잘해요. 근데 그런 조작이네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84년 사진인데 80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와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오바됐는데도 다 가고 계시네요. 점잖다, 정의롭다, 뭐 다소곳하시다, 진중하시다. 지금 심의위원에 대해서 팬클럽이 이제 막 생기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심재철 의원이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전용 TV를, OK TV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우리의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 옆에 사람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서 한두 명이라도 더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나의 한 걸음이라도 도와주는 네. 것, 이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 심재인 남자 심재일의 심재철의 죄송합니다. 제가 막 자꾸 선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님의 매력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종북 좌파들이 얼마나 심재철 의원을 물어뜯었는가. 저도 물어뜯겼죠. 그래가지고 막 전용은 완전히 그냥 못생기고 막 나쁜 아줌마로 막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 못지않게 오해와 그들의 말하자면은 정말 조작과 이걸 받은 분이 우리 심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그러나 8년을 같이 했던 심재철 의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멋있다, 응원한다, 그릇이 크다, 점잖으시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짜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모셨고요. 옛날이 막 그립다 이런 말씀 있는데 저도 심재철 의원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쿵짝이 맞아가지고 막 했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님 꼭 당선되십시오. 예.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국회의장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여러분 이현주 의원 5월 20일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심재철 의원님이 진짜 던지십시오. 이제까지 던졌지만은 이제 더 육선의 의원이 던질 때 그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정권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네. 네. 자, 심재철 의원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심재철. 심재철 최고.